자,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복식국의 원리에 대한 있죠.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연습하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한 일주일은 이 부분에 대한 있죠. 굉장히 깊은 어떤 학습, 그다음에 기초를 잡는 회계 처리 이런 것들을 좀 학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정보의 요체가 뭡니까? 구성 요소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니까, 그죠? 이 5가지에 대한 정의부터, 그죠? 먼저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 있죠? 기본적인 용어랄지 오늘, 그죠? 그런 거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막 생각나야 되는 키워드가 있죠, 그죠? 정보, 인과관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좀 생각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 정의 좀 하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있죠. 5가지의 구성 요소에 대한 정의 있죠?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쪽 회계 공부를 하다 보면 첫 번째 난관이 뭐냐면 책에 있는 용어를 읽어보면 굉장히 뭡니까? 뭔 말인지 모르고 하여튼 뭔가 빡빡이 있죠. 나열되어 있죠. 그걸 보는 순간 뭡니까? 왠지 모르게 좌절감을 느낀다, 그죠? 내가 느끼면 놈도 느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처음에 완충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완충이 좀 필요하다는 이유가 내가 그 개념으로 접근하기 전까지 있죠. 약간 있죠. 그거를 유추할 수 있는 끈 있죠. 연결고리에 대한 완충적인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은 그런 얘기를 좀 하는 이유가 요거를, 그죠? 교수님처럼 강의하면 어떻게 돼요? 저도 교수님처럼, 그죠? 멋지게 강의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 폴리테크닉 대학이나 이런 데서 좀 강의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학문, 그죠? 도야를 위하면 멋지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과정은 그게 아니죠, 그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멋지게는 못하고요. 이 자산의 정의를 만약에 책에 있는 대로 만약에 제가 한다라면요, 여러분이 아마 이걸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책에 나와 있는 정의는 자산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해요.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이 자원을 통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에 유입이 기대되는 자원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걸 여러분이 그걸 따라 하려니까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생각하려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생각이 막 흉내 내려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공부가 그거 정의 외우다가 다, 그죠? 시간 다 가겠다, 그죠? 자산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산의 정의는 뭐냐면 돈 되는 모든 재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 되는 모든 재산. 그러니까 돈이 되는, 팔아가 돈 되면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자산이랍니다. 돈 되는 모든 재산, 돈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는 뭘까요? 자산일까요? 컴퓨터 자산입니까? 맞잖아요. 팔면 돈 되잖아요. 자산이다. 저기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가장 오늘 익혀야 될 자산의 종류 하나만, 오늘은 가장 현금만 오늘, 그죠? 현금은 대표적인 자산이죠, 그죠? 팔면 돈 되잖아요. 돈이잖아요, 그죠? 자산. 자, 부채는 뭘까요? 정의가 맞습니다. 그런 거, 빚, 그죠? 이런 걸 좋아하죠, 저는. 한마디로 있죠. 그 의미가 생각날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죠, 그죠? 근데 이것도 뭡니까? 이거 정의를 보면 곰곰이 생각하면 그래요.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뭡니까?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원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옛날에 뭔가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서 있었죠.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렸다. 그럼 현재 뭡니까?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의무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내가 갚을 의무가 있는 거고.
언젠가는 상환하려면 뭡니까? 경제적 효익이 뭐냐면 돈이 뭡니까? 나가야 될 있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점. 이걸 멋지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게 참 여러분들 처음에 이 회계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개념이 뭡니까? 답답한 구석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그죠?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하시면 제가 약간씩 있죠. 이 수업의 말미쯤에는요. 조금씩 있죠. 완충을 좀 줄여가지고 그런 말을 제가 하더라도 멋있게 얘기해도 여러분들도 끄떡일 수 있는 그렇게 좀 단계를 좀 밟아갈게요. 처음에 너무 다가오는 충격이 너무 커서 이거 싫어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회계학을 포기해버린 분이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중간에 포기하는 분의 대표적인 요인이 뭐냐면 처음에는 요리가 강했는데 뭡니까? 좀 하다 보니까 도저히 뭡니까? 요리를 보였지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면 용어를 보려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바로 복식부기 원리 있죠. 자산과 비용의 전가거래는 차변에 적고요. 부채 자본 수익의 전가거래는 이 대변에 적는 그걸 게을리하면 못 따라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중간쯤에 가다가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못 따라가면요. 다시 충전해서 뭡니까? 다시 따라 올라야 되죠. 그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수요일로 제가 잡은 거예요. 했다가 수요일 한번 딱 태워서 좀 충전하고 몰랐다면 그걸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되면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 또 그런 것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본은 뭘까요? 부채는 빚, 자본은요? 순수한 내 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게요. 길 가다 보니까 멋진 아파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죠? 가격을 물어보니 1억 5천 안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요 1억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파트를 꼭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5천만 원 받아 샀다 가정합니다. 그죠? 그럼 내가 지금 산 목적물은 뭡니까? 아파트죠. 그죠? 아파트가 뭡니까? 자산이죠. 아파트는 얼마입니까 지금? 1억 5천이죠. 그죠? 팔아가 본다는 재산 1억 5천이죠. 근데 이 결과의 원인을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냐 이 말이에요. 내 돈 얼마? 빚은? 이렇게 표현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산은 어디에 적습니까? 차변 대변이 있으면 차변 대변 있으면 자산은 어디에 적습니까? 자산의 전가거래는요? 그러니까 이거 아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가 얼마? 1억 5천 이렇게 적고 근데 이거 부채는요? 부채와 자본은 이쪽에 적는 거잖아요. 그죠? 이 결과의 원인을 여기 적자 이 말이잖아요. 이걸 부채는 빚은 5천 내 돈은요? 순수한 내 돈은 1억 이렇게 표현하자 이 말. 그렇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사람들한테 딱 보여주면 뭐예요? 이 아파트를 그죠? 내가 샀는데 내 돈 1억 줬고 너한테 빌린 돈 5천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 그럼 여기서 묘한 공식이라는 공식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걸 한번 보면 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뭡니까? 자본이 된다. 그죠? 그렇잖아요. 자산은 그죠?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는 거다. 그죠? 뭐 그런 어떤 등식이 성립이 될 겁니다. 아마 뭐 그 정도만 있다 생각할게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수익은 뭘까요? 수익도 보면 굉장히 용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 용어를 안 쓰겠습니다. 일단은 그게 되기 전까지는 완충 개념을 좀 쓸 건데요. 수익은 쉽게 말해서 뭡니까? 번 돈이라고 정의합니다. 번 거, 번 돈. 그럼 비용은 뭘까요? 맞습니다. 쓴 돈 맞습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쓴 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돈을 왜 쓸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돈을 쓰는 이유가 뭐죠?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 쓴다는 개념이 꼭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쓴 돈은 요거에
하기 위한 뭡니까? 희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죠.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여기에 있죠. 투입을 하잖아요. 그 돈을 쓰잖아요. 그죠? 그 금전 시간도 쓰고 그죠? 비용을 쓰잖아요. 뭐를 위해서? 그 저기 번 돈의 수익을 얻게 내가 원하는 뭔가의 결과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경성과를 그죠? 어떻게 하냐면 수익만 있고 비용이 없는 건 안 돼요. 그렇죠? 항상 내가 번 돈이 있으면 쓴 돈도 같이 뭡니까? 대응해서 보고해야지 합리적인 그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머릿속에 이 개념을 익히되 돈을 그죠? 쓴다는 이유는 뭐다? 돈을 벌기 위해서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개념이 나중에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이제 멋진 말로 표현하면 먼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나중에 보면 수익과 비용은 대응해서 있죠. 대응해서 측정해야지만이 올바른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처음에 막 하려니까 여러분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조금은 뭐예요? 완충 개념을 좀 쓰고 그 다음에 저도 이 용어보다는 그냥 제가 쓰는 용어 이거보다는 원래 개념이 더 편하죠. 저한테는.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좀 익혀가지고 개념을 좀 심고 그 개념이 좀 잡히면 뭡니까? 조금씩 더 올려가지고 백도를 좀 더 올려가지고 여러분의 성장을 그죠? 계속 지식을 쌓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면 만약에 돈을 만약에 1억을 벌었어요. 근데 쓴 돈은 7천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뺀 나머지가 뭐가 되죠? 여기 실제로 뭡니까? 번 돈이 여기 뭐야? 실제로 번 돈이 뭐야? 이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야? 이익이다. 그죠? 실제 내가 손에 쥔 돈 있죠? 그걸 이익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우리 다른 말로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트 하기 위해서 기본 전제 있잖아요. 기본 개념을 딱 세팅을 한 거예요. 자, 남은 시간은 뭐 할 거냐면 책에 있는 이제 용어, 그죠? 뭐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처음이니까요. 그죠? 그런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책으로 보면 23페이지가 있나요? 23페이지 보시면 23페이지에 보면 (23페이지에) 보면 회계의 기본적 개념 중에 기업의 유형 있죠. 유형하고 종류 일단 그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업의 유형이 되겠는데요. 기업은 왜 존재할까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업은 그냥 선한 일을 하려고 있죠. 생긴 게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이익 추구, 영리 추구를 합니다.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이 그죠?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설립된 건데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랄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비영리 단체 뭐 이런 기업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영리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목적 사업이 뭡니까? 이 학술이랄지 종교, 자선 그죠?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있죠. 그런 단체를 비영리 단체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비영리 단체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YMCA 같은 데 있잖아요. YWCA, 뭐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 뭐 이런 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의 유형은 크게 주식회사하고요, 법인기업하고요, 법인하고 개인기업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회사는 법인회사야, 그죠? 하고 개인기업이야. 이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법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모든 권리 능력은 자연인 있죠. 개인한테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데
법률 관계를 감명하기 위해서 그죠? 이 법률적인 인격을 부여해서 거래를 그죠? 이 법률 관계를 감명하게 하는 개념으로서 법인이라는 걸 개념을 이제 우리가 생성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법인의 개념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의 종류는 그게 유한회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 그 다음에 한명, 합자 이렇게 있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법에서는 이 법인의 외관을 그죠?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표현할 때 그죠? 여기는 뭡니까? 유, 이거는요. 주, 합, 그럼요. 자, 길 가다가 앞으로는 말이죠. 이렇게 이제 갈라치고 뭔가 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으면 그 회사는 뭡니까? 유한회사구나. 그죠? 뭐 보통 주류 도매상 있죠. 소규모 회사가 많이 쓰는데요. 유한회사가 많습니다. 유한회사. 그 다음에 이제 한명합자, 그러니까 인적회사, 그 다음에 재산을 가지고 출자한 회사, 합자회사, 뭐 이렇게 있는데, 흔하진 않죠, 그죠? 근데 이제 사업자,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취업하셔가지고 거래를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그때 있죠. 법인이라면 법인의 외관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라고 하면, 이 회사가 법인인데 유한회사구나. 주라고 하면 주식회사구나.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이 강의는요, 가장 대표적인 법인 회사가 뭡니까?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를 가정해서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뭐 실제로 우리 기업에서 보면 주식회사가 대부분이죠. 그죠? 자, 그러면 주식회사와 개인기업의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회사가 있고요. 여기 A, B, C가 뭡니까? 출자를 합니다. 이렇게. 동업을 한다. 그죠? 출자를 합니다. 출자자입니다. 출자란 말은 뭘까요? 자기의 돈을, 그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죠? 투자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투자를 했다. 그러면 회사가 있죠. 투자받은 금액을, 그죠? 피드백인데요. 그러니까 지분 정권 있죠.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회사고요. 발행 안 하면요. 개인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분을, 그죠? 출자받은 것을 지분을 뭡니까? 증명하는, 출자의 지분을 증명하는 주식을 발행하면 뭡니까?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회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주식을 발행 안 하면요. 개인기업이 되고, 이 개인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만약에 주식을 발행 안 하면, 주식 발행을 하지 않으면, 개인기업의 공동사업자가 됩니다. 개인기업의 공동사업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분이 여러 가지 된 건데요. 혹시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교부하다 보면 홍길동 외 1인, 2인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걸 받아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뭡니까? 개인기업이고 공동사업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개인기업은 보통 대표자가 한 명이 기본이죠. 그죠? 만약에 이 학원도 개인기업인데요. 학원의 명에 보면 있죠. 대표자에 보면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표자하고 주식을 발행 안 했죠. 이 출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개인기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 이름 외에 2명이 있다면 3명이 뭡니까? 개인기업인데 3명이 출자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뭐 앞에 주식회사를 붙이면요. 주식회사 성남전산회계학원이라면 그건 뭐예요? 주식을 발행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통 아무래도 뭡니까?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등할 때, 그죠? 개인의 신용에 따라 우리가 이자 대출 받을 때 이율이랄지 이런 게 차등해서 되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데 최고 등급이 높은 직업군이 어딜까요? 상대적으로. 공무원하고 상장기업, 100대 기업 있죠? 그 다음이 먼저 상장기업, 코스닥, 그 상장까지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외감이라 하는데 외부 감사에 따른 법률에 따라 자산손해 100억 원 이상 있죠. 그 법인. 그 다음에 법인기업, 그 다음 뭐야? 개인기업. 이렇게 차등해서, 그죠?
그레이드가 나눠집니다. 은행에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법인 기업에 있는 분들에 대한 가점이 그죠? 신용도가 더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그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법인이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는 뭐 100대가 아니고 우리나라 첫 번째 넘버원 회사니까 삼성전자에 다니면 뭡니까? 신용도 우리나라에 최고 좋다 일단 그걸 매길 때 그죠? 그 사람이 뭐 연체할 때 이런 게 없다라면 상대적으로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회사의 외관도 알아야지만 뭡니까? 상대방의 외관도 뭡니까? 알아야지 이 거래를 할 때 그죠? 정확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종류 한번 볼게요. 25페이지 보면 기업의 종류 두 번째가 바로 기업의 종류 보겠습니다. 기업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조기업하고요. 두 번째가 상품 매매기업. 이걸 상기업이라 하는데요. 상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도매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통하는 도매상, 소매상, 도매상.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서비스 기업. 이렇게 나뉘게 되겠습니다. 제조기업, 상품 매매기업, 서비스 기업. 보통 이 제조기업에서 그죠? 주된 영업 목적물이 뭘까요? 주된 영업이 뭘까요? 주된 영업 목적물이 뭘까요? 어떤 걸 가지고 주된 영업을 할까요? 이익 추구를 할까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기업은